안녕하세요. 주익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죠.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휴림 로봇 주주분들, 휴림 로봇의 주가가 1만 원, 1만 원이 아니라 2만 원까지 정말 돌파하기를 먼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휴림 로봇의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이제 투자 경고까지 지정을 받았고, 더군다나 이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자, 이거 로봇 테마가 사실상 뭐 이렇게 물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휴림 로봇 과연 이 구간에서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고개를 뭐 숙여줄 것이냐, 요 방향성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휴림 로봇은 여러분들 액추에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단순 차트적인 접근보다는 휴림 로봇이 사실상 개발한 게 있죠. 허큘렉스 펜틸트 모듈.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마치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이거랑 지금 거의 이제 이 비슷하다, 결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액추에이터긴 액추에이터인데 서로 이제 구동하는 게 다릅니다. 성격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차트 말고 이 이면에 숨어 있는 허큘렉스 펜틸트 모듈, 이걸 접근해 봤을 때 얘는 추가적인 상승 갱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요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휴림 로봇의 이제 뭐 이 뉴스죠. 보시면은 이제 AMR과 TR 중심의 종합 로봇 기업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테트라 DSV보다 이제 허큘렉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트라 DSV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모듈형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팔, 컨베이어, 특수 장비를 모두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테트라 DSV는 스마트 팩토리에 아주 특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고객이, 휴림 로봇의 고객이, 야, 그럼 나 요렇게 해줘라. 요거 컨베이어에다가 뒤에 따로 뭐 소화장치 이거 더 해줘.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으로 주문 맞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트라 DSV는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가지고 맞춤 정장이다. 맞춤 정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거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거예요. 허큘렉스. 지금 이름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스마트 서버 기반의 펜틸트 모듈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좀 봤더니 사실상 이제 로봇의 센서 시야 제어와 감지 방향을 정밀하게 제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허큘렉스 펜틸트 모듈의 구조적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모터죠.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 통신, 온도 전압 감지, 이거를 전부 한 덩어리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지금 휴림 로봇은 사실상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는 관절용이에요. 관절용. 근데 지금 휴림 로봇이 개발한 이 허큘렉스,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휴머노이드에다가도 쓰이고 자율주행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단순 이제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휴머노이드에 있어가지고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데, 한 단계 더 확장을 해서 자율주행까지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통 분모를 한번 좀 봅시다. 휴머노이드든 자율주행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어디를 볼지 정하는 능력. 두 번째, 본 방향으로 즉시 움직이는 능력.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요 영상 한 번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시야예요. 휴머노이드가 움직일 때 시야를 이제 카메라로 캡처를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휴머노이드의 시야가 굉장히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걸음걸이서부터 보시면 좌우로 막 흔들리죠, 여러분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휴림 로봇의 이 허큘렉스 펜틸트 모듈, 이거는 휴머노이드에 있어가지고 어디를 볼지 정하는데 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되 안 움직이는 역할까지, 고정시키는 이러한 역할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휴머노이드에서는 지금 어디에 쓰이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머리와 상체, 즉 이 머리, 상체 이쪽에 거의 위주로 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에 쓰이냐면은 걷는 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방금 영상 봤죠. 작업 중 걸어 다니기만 하더라도 시야가 흔들려 버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은 걸어만 가고 있는데 시야가 좌우로 막 흔들려. 그러면은 이 시야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 잡는 것도 잘 못해요, 사실상. 근데 여기에서 이제 휴림 로봇의 허큘렉스 펜틸트, 액추에이터가 하는 게 뭐냐면은 고개를 돌려서 사람 물체를 찾고 손 작업 중에도 시야를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넘어졌다, 자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눈은 안정되게 시야가 또 고정시켜주는 이러한 지금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는 결국 휴머노이드에 있어가지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자율주행도 보면서 휴림 로봇이 과연 이 허큘렉스 액추에이터가 있어가지고 경쟁력까지 좀 있느냐도 봐야 돼요. 지금 자율주행에서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앞부분 있죠, 여러분들. 전방측 레이더,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쪽. 이런 앞부분에 휴림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율주행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옆에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이 앞방향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앞방향만. 앞만 보는데 갑자기 운행하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운행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사람이라든지 킥보드가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고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눈알이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옆으로 자체. 그러니까 지금 휴림 로봇의 자율주행 이 시스템은 액추에이터는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요 옆 방향을 미리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미리 감지. 그래서 좌우 상하로 즉시 회전을 시키고 위험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정면 주행과 측면 감시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지금 삼성이 이제 최근에 에이다스 독일의 GF를 인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에이다스는 말 그대로 카메라가 요 앞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자, 요러한 지금 즉시 회전, 요러한 기술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의 주가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까지 두 개 다 선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제형 솔루텍 아시죠, 여러분들? 제형 솔루텍의 주가가 얼마나 갔습니까? 제형 솔루텍의 주가는 사실상 이제 1,000원 미만이었죠. 900원부터 4,755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형 솔루텍도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으로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제형 솔루텍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휴림 로봇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위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그 중심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과도기를 지나는 구간이다. 여러분들. 과도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야, AMR 시장, 이게 그냥 이동하는 로봇 있잖아요. AMR 시장은 왜 안 하냐? 이 시장도 휴림 로봇이 하긴 할 건데, 이쪽으로 발을 깊이 담그면 리스크가 많아요. 왜? 경쟁사가 많습니다. 자, 경쟁사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단가 하락 압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 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포화시 성장이 멈춰버려요. 휴림 로봇의 지금 이 허큘렉스 펜틸트 모듈 자체는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범용이죠. 여러분 광범위하게 보안, 점검, 방산, 소방 로봇 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이제 이 매출처에 의존하는 그런 게 또 없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지금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은 뭐다 여러분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 다른 기업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 휴림 로봇은 정부 과제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정부 과제로부터 얼마나? 2에서 3년 정도. 그래서 2에서 3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경쟁력을 선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무엇이냐. 요거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주주분들과 퍼즐 조각 하나만 좀 같이 끼워 놓고 경쟁력 보도록 할 텐데 이 퍼즐 조각이라는 게 이제 로봇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배터리 주입니다. 배터리 주식인데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배터리는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에너지 쪽에도 속합니다. 왜?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력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마지막 퍼즐 조각 주식은 거래량을 수반시킨 이러한 상승이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퍼즐 조각 하나만 좀 맞춰보고요. 휴림 로봇의 이 허큘렉스 경쟁력에 대해서 확실한 경쟁력 있냐 없냐. 그러면 그거 병목을 잡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퍼즐 맞춰보고 우리가 경쟁력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휴림로봇의 액추에이터 경쟁력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쉬운 기술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휴림로봇이 이 모든 거를 한 그릇에다가 지금 담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터라는 게 열과 그리고 전자파를 뿜는 물건입니다. 모터가 열과 전자파를 뿜어요. 근데 제어기죠. 요거 보이시는 제어기는 열과 노이즈를 싫어해요. 이걸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터랑 지금 제어기 이거를 한 그릇에 담아버리면은 오작동이 일어나고 수명 단축이 바로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다 한 그릇에 때려 박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휴림 로봇처럼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게 어려워.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3에서 4년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정부 인증까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인증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지 않은 그러한 지금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휴림 로봇의 허큘렉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 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재난 수준으로 거의 극단적인 수준까지 지금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어느 조건이 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조건을 정부 과제를 통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휴림 로봇을 바라봤을 때 이 허큘렉스 액추에이터라는 게 모터 하나만 잘 맞는 기술이 절대 아니거든요. 고장 안 나고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러한 지금 사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적용된 액추에이터는요. 어디 로봇에도 붙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돈 있다라고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 경험, 즉 실패 데이터. 이게 바로 피지컬 AI예요. 피지컬 AI에 대한 현장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또 축적이 돼야지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사실상 못 사는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만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만. 그러니까 휴림 로봇의 경쟁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주주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응보다는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 확인만. 자, 얘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가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얼마까지 가냐 이거를 이제 가치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제용솔루텍이나 뭐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 가치 분석으로.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가 여기서 더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수익을 좀 지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조정이 있어가지고 구조가 깨지는 지점은 얼마인지. 얘가 만약에 이 지점을 안 깼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오면은 조건, 추가적인 상승의 조건이 회복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 즉 이 소통망에서는 어디서부터 위험하고 언제부터 조심해야 되고 덜 다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고 증권사 5인들이 오중 검증을 합니다. 오중 검증을 한 내용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한 명이라도 리젝트, 거절하면은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즉 계좌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러한 신빙성 있는 자료들만 공유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휴림 로봇 주주분들도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휴림 로봇 어디서부터 위험하고 구조가 깨지는 지점은 어디이며 우리가 이제 지키는 구조는 어떻게 지키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부분 모두 다 여러분들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휴림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이제 주소, 텔레그램방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서 휴림 로봇의 정보 여러분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